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타이머 응용과 관련된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슬라이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 근데 이 배열 인디케이터의 원소는 자 불리언 LED죠. 그리고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또 불리언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몬이라고 하는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고, 자 VI를 정지하기 위한 스탑 불리언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1초마다 한 번씩 이제 동작 폴링을 하면서 이 슬라이드 바의 값이 변경된 상태에 따라서 이 어레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LED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것인지를 운영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0에서 19까지는 이 어레이라고 하는 자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의 원소 값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LED 값만 참값으로 설정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값의 범위가 20에서 39 사이일 때는 자 이 두 개의 LED가 켜지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0에서 59 사이일 때는 3개의 LED가 켜지게 하고 싶고, 60에서 79 사이에는 4개의 LED가 켜지고, 그 다음에 80에서 100 사이는 5개의 LED가 다 켜지고, 이 5개의 LED가 다 켜진 상태에서 5초가 경과가 되면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의 값을 참으로 표시를 하고, 자 VI가 정지가 되도록 하는 코드를 운영하고 싶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시게 되겠는데,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론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 케이스 구조를 2번 썼거든요. 근데 굳이 제 생각에는 이제 2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론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 지금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로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0에서 19 사이의 값은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매핑을 시켰고, 20에서 39 사이는 2, 40에서 59 사이는 3, 그 다음에 60에서 79 사이는 4, 80에서 100 사이는 5라는 숫자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다시 케이스 구조를 운영했는데, 자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정 값의 범위를 내가 특정 케이스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케이스 구조를 2번 쓰실 필요가 없고, 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값을 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운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9 사이의 값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원소가 5개인 1차원 배열 중에서 첫 번째 원소의 값만 참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39 사이일 때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불리언 LED를 켜주면 되겠고, 자 40에서 59일 때는 3개, 60에서 79일 때는 4개, 80에서 100 사이일 때는 5개를 다 켜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을 해서 0으로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운영을 해서 LED가 5개가 다 켜진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1씩 계속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값이 5하고 같은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5하고 같다, 그런 경우에는 복합연산의 5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참이 되기 때문에 이 while loop가 정지가 되고, 정지가 된 다음에는 이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의 값을 참값을 설정해 주면서 VI가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중에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스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정지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에서는 케이스 구조를 이제 두 단계에 거쳐서 운영을 했는데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숫자형 컨트롤 값을 다이렉트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타이머 응용하기 02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에서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형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 수직 체음, 자, 이것도 있네요. 수직 포인트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걸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자, 높이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높이를 200으로 해볼까요? 자, 이 정도로 키우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은 슬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배열을 하나 만들 텐데요. 자, 배열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 배열의 원소는 LED 실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원소에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서 자, 원소를 5개를 표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거는 어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위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불리언 LED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일반에서 불리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사각 L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이 관련된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뭐 높이는 20, 폭은 뭐 50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라벨은 자, 불리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불리언. 자,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일반으로 하겠고요.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자, 수평 중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자, 구조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오렌지색은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인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형에서 자, 부호 없는 16비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언사인드 16으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0에서 10까지만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10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 자, 지금 보면 실행 버튼이 깨졌죠. 실행 버튼이 깨진 이유는 뭐냐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자, 라벨만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라벨을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 내용은 대문자 스탑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항상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타이밍 함수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기다림 함수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다림 함수를 1000ms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LED가 5개가 다 켜진 다음에는 5초 후에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폴링하는 주기를 1초 단위로 이제 폴링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제 슬라이드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슬라이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값을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어레이의 값을 인가해 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슬라이드 값의 범위가 자, 0에서 19 사이일 때 0에서 19를 표현할 때는 0 하고 나서 마침표 두 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19라고 표시하시게 되면은 자, 0에서 19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어레이의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상수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선 5가지 원소가 다 다음과 같이 표시가 돼야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VI가 실행이 될 때 이 어레이에 대한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원소가 5개인데 모든 값이 다 거짓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자, 5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련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자, 0에서 19 사이일 때는 LED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서 자, 어레이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요. 상수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20에서 39 사이인 건 20하고 마침표 2개 하고 39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이 관련된 상수를 하나 복사하시고 이번에는 자, LED를 2개를 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케이스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40에서 59 사이의 값은 자, LED를 3개를 켜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자, 60에서 자, 79구 사이에는 자, 마침표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LED 4개를 켜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8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마침표 2개를 하시게 되면은 80에서 100 사이인 경우에는 LED를 5개를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레지스터 하나 추가하겠고, 자,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 상수의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16비트로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형에서 unsigned 16으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80 이상인 경우를 계속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이제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1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Shift 레지스터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고 이 관련된 값에 대해서는 제가 라벨은 m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hift 레지스터 값이 5하고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 Shift 레지스터의 값이 자, 5하고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5초 후에 정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자, 스탑을 일단 자, 와이어를 지우시겠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스탑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이 Shift 레지스터 값이 5하고 같은 경우는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량 카테고리에서 복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자, 스탑 값과 그 다음에 이 비교 출력 값 같은 함수의 자, 출력 값 2개 중에 하나라도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화일 루프를 정지시키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다림 함수 이쪽으로 배치하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케이스 구조의 출력 터미널에 흰색 네모가 있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자,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바이패스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가 다 이제 동작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의 값을 참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VI가 시작이 될 때는 이 불리언 LED 값을 초기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불리언 LED 값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론에서 살펴본 코드하고는 보면은 코드의 복잡도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는 케이스 구조를 2번 사용했는데 굳이 케이스 구조를 2번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구조에서는 범위를 특정 케이스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 케이스 구조 하나를 이용을 해서 자, 어레이라고 하는 자, LED 원소를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정지 버튼은 아래쪽으로 배치하시겠고요. 모원에 대해서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왼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슬라이드 값은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스탑을 하시겠고요. 이 슬라이드 값에 대해서도 자, 이 슬라이드 값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슬라이드에 대한 값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자,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될 때 보면은 이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 값은 무조건 값이 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건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자, shift register 값이 자, 5하고 같은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함수 팔레트에서 비교의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탑하고 이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가 크로스 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코딩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탑이 아래에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겠고 자, 라벨을 왼쪽으로 하시겠고 자, 이거를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연산 라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관련된 값이 선택의 입력으로 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 register 값이 5하고 같은 경우에는 자, LED 값을 참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지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즉 스탑 버튼을 강제로 클릭을 했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리언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에서는 좀 미싱했던 부분인데요. 좀 더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코드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스탑을 누르셨을 때 shift register 값이 아직 0이기 때문에 자, 거짓이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스탑을 하시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라벨에서 아이템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하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값이 실제 디지털 값으로 얼마인지를 보이게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한 상태에서 슬라이드로 움직이시게 되면 자, 지금은 보면은 0에서 19 사이이기 때문에 LED가 하나만 켜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넘어가는 순간 LED가 2개가 켜졌죠. 다음으로는 자,
53이 되니까 LED가 3개가 켜졌고, 지금 자 40에서 59 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이렇게 하면은 LED가 4개가 켜진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LED가 5개가 켜졌는데 5초 후에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쉬프트 레지스터 값이 5하고 같기 때문에 참값이 불리언 LED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자 슬라이드 입력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특정 범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자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의 LED 값을 참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LED의 값이 모두 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참이 된 이후에 5초 후에 화일루프가 정지가 되면서 자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 주도록 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실습의 핵심은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숫자형 입력 선택자에 대해서 특정 범위에 대한 케이스를 핸들링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게 된다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스 구조 운영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코드를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